CPB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트라 코포리얼 블러드 플로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서전의 이제 모든 프라이밍과 모든 캐뉼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서전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아트리알 라인에서 클램프를 제거하고 이제 시스테믹 펌프 스피드 컨트롤을 작동을 시키면서 이제 CPB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너스 라인과 아트리알 라인이 이제 비너스 라인이고 아트리알 라인인데, 비너스 라인의 클램프와 아트리알 라인에 이제 센트리퓨가든 뭐 롤러 펌프든 간에 이제 클램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 클램프를 이 아트리알 라인을 먼저 풀러서 보내느냐 아니면 비너스 라인을 먼저 풀러서 드레인을 확인을 하고 보내느냐인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 아트리알 라인의 펌프 플로우를 먼저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아트리알 라인이 이게 센트리퓨갈이든 롤러 펌프든 간에 이게 그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게 고장이 나버린 걸 잘 모르고 만약에 비너스 라인을 먼저 드레인을 시켰을 경우에 이게 이제 환자에서 RA에서 이제 볼륨이 다 빠져나오게 되고, 그럼 아트리알 라인을 그때 풀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제 페일리어가 났을 때는 이 비너스 라인에 있는 이거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비너스 라인은 어차피 사이폰 이펙트에 의해서 내추럴하게 이제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풀어도 되는데, 만약에 아트리얼 라인을 먼저 풀어서 작동을 잘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너스 라인을 이제 풀어야 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이제 이건데 이제 또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리저버에 이제 무혈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리저버에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트리얼 라인을 먼저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이제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원래 원칙은 비너스와 이제 아트리얼 라인이 있을 때 아트리얼 라인을 먼저 혈액을 보내서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프라이밍 과정이나 여기서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순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일 마지막에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트라일 라인으로 이 혈류가 잘 공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롤러 펌프의 경우에는 뭐 RPM을 올려서 자기가 회전하는 걸 눈에 보이지만, 센트리퓨갈 펌프는 이제 먼저 RPM을 뭐 2000rpm이든 뭐 2500rpm이든 뭐 펌프에 따라 다른데, 이 최소 설정값 아트리알의 환자의 이 에올틱 어센딩 에올타나 캐놀라이션에서 이 환자 자체적으로 이 LV에서 생성되는 그 압력을 이 RPM이 이겨야 됩니다. 이 센트리퓨갈의 경우에는 이 RPM이 이 환자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이게 다시 백플로우로 형성이 리거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작하기 전에 롤러처럼 가만히 돌리는 게 아니고 RPM을 어느 정도 이상 2000rpm이든 2500rpm이든 이 정도 올려놓고 서서히 이제 이 라인에 잡혀 있는 클램프를 풀어서 이제 혈류를 이제 공급해 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만약 센트리퓨갈 펌프라고 한다면 이제 아트리알 라인에 클램프를 풀기 전에 이제 펌프 스피드 컨트롤을 효과적인 RPM을 올려서, 이 효과적인 RPM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환자의 이 어센딩 에올타는 아니면 피모랄 아테리에 삭관되어 있는 그 아트리알의 프레셔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RPM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려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를 이제 피해야 하는데, 이건 리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이 에올틱 캐놀라 사이트에서 이 아트리알 플로우 라인으로 에어를 이제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센트리퓨갈 펌프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센트리퓨갈 자체가 약하거나 그러면 이 백플로우가 형성이 돼서 뒤로 리거지테이션이 되게 되는데, 그럼 리저버가 볼륨이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드레인이 된다 그러면 이 아트리알 라인에게 이 펄스 스트링 해놓은 그 사이로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면 이 안에 다 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게 되고,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올타에 바로 에어가 유입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제 큰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센트리퓨갈을 사용을 하면서 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 라인의 클램프를 풀기 전에 이제 시스테믹 펌프에서 플로우를 먼저 스타트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이 펌프가 이제 말펑션이 있을 경우에
이 환자의 블러드가 이제 CPB 서킷으로 이게 이제 쏟아져 나온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진짜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압력에 의해서 A라인의 압력은 높고 지금 이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폰 이펙트에다가 이 A라인의 압력이 더해져서 정말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이 비너스 리저버가 이 순식간에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가장 이제 그 펌프를 스타트하면서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CPB 리저버에서 이제 펄세이트 볼륨이 감소할 때 이제 비너스 라인 클램프 또는 이제 오클루더를 풀어서 이제 비너스 블러드가 CPB 리저버로 이제 흘러나오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순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센트리퓨갈이든 롤러 펌프든 이거에 대한 이 펑션이 말펑션이 일어났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비너스 라인을 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진행하는 게 원래는 맞고, 하지만 이제 그 리저버에 이제 볼륨이 별로 없다거나 뭐 무혈 수술을 진행을 할 때 가장 해야 되는 게 리저버의 볼륨 자체를 많이 줄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먼저 아트리얼 라인을 먼저 풀어버리게 되면 그 얼마 없는 라인의 리저버 볼륨에 이제 에어가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반대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항상 그 센트리퓨갈 그 펌프가 작동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트리알의 캐놀레이션이 되고 나서 RPM을 2500까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그 A라인을 살짝 풀어서 이 플로우가 그 전방향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전에 약간의 이제 카디악 이제 이젝션을 유지하기 바라거나 이 하트가 즉시 이제 디컴프레스 이제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에 따라 이 파샬 또는 토탈의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제 풀플로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풀플로우를 유지를 보통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드레인을 다 시키고 완전히 이제 그 환자의 그 메타볼릭에 맞는 이 펌프 플로우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토탈 플로우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풀 플로우나 토탈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이 풀 플로우가 형성이 되면 이제 마취코에서 모든 이제 벤틸레이터라던가 모든 수액을 다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풀플로우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취코에서도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술을 하려면 이제 렁이 인플레이트 되고 디플레이트 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러면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풀플로우 하면 이제 마취과에서도 이제 그 마취과 나름대로의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풀 CPB 플로우는 대부분 경우에 30초 이내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테믹 이제 플로우의 계산은 이제 대부분의 환자가 이 체표 면적 이 BSA를 가지고 하는데, BSA가 기본적으로 이제 체중과 그 이제 몸무게를 가지고 하는데, 키에 0.725에다가 웨이트에 0.425 곱하기 71.84에 이거를 만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BSA를 보통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이드 구하는 방식이 있고, 이거는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되는 체표 면적만 가지고 구하는데 좀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BMI를 보통 이제 이것도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이 환자가 지방이 많으냐 아니면 근육이 많으냐에 따라서 같은 BSA라도 이 대사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어덜트에서 마찬가지 이 체액량을 보통 구하게 되는데, 제 유튜브에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는데, 이 체액량을 보면 성인에서 노인이냐 아니면 젊은 사람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지방이 많냐 아니면 근육이냐 이거에 따라서 환자의 체액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체액량이 달라진다는 거는, 체액량 중에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혈류량입니다. 혈류량. 이 혈관에 있는 볼륨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거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서 이제 킬로그램과 키와 몸무게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환자가 지금 어떤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이 환자의 정확한 그 풀플로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 체온이나 쿨링 시에 이제 2.2에서 2.4 정도의 이제 카디악 인덱스를 기준으로, 또는 이제 50에서 킬로그램당 50에서 65의 이제
그 플로우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다 모든 책에서 대부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이렇고, 이건 소화의 경우에는 훨씬 높죠.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뭐 킬로그램당 뭐 100에서 120까지도 줄 수 있는 거고, 카디악 인덱스도 당연히 이거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최저가 2.8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어덜트와 소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뭐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소아는 어덜트의 축소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뭐 어른이 있고 소아가 작다고 그래서 이 작은 만큼 되는 게 아니고, 이 소아는 훨씬 대사량이 성인보다 상당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사량에 맞춰서 결국에는 이 메타볼릭, 이 대사량에 맞춰서 플로우를 주는 거지, 그 몸무게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래서 소아 환자 펌프 돌릴 때 상당히 좀 항상 안 좋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게,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페디아트릭 케이스나 이제 케이스에서 리워밍 시에는 좀 더 높은 수치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체온이 떨어져 있다가 올라가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서 체온에 따른 대사량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이제 결국에는 플로우를 높여주든가, 아니면 산소 공급량을 높여주든가, 어떤 게 됐던 간에 이제 대사량에 맞춰서 이제 산소 공급은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 환자가 하이포서미아 이제 상태가 되면, 이 하이포서미아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을 이제 낮추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환자가 저체온에서 이 옥시젠, 이 산소의 이 공급이, 산소의 소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DO2를 줄이는 방법이, 이제 DO2가 이제 사용량이 적어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DO2는 유지를 한다면 BO2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SbO2가 이제 상승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를 이제 체온 플로우를 보통 이제 줄여서 이거를 맞춰주게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뭐 Q10 법칙이라고 하는데, 체온이 10도 떨어질 때마다 이 산소의 소모량은 이제 보통 2배로 줄어들게 되는 이제 Q10 법칙이 이제 이런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Q10 법칙인데, 이거에다 당연히 반대로 10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2배, 50% 이상 올라가겠죠. 2배로 올라가겠죠. 50% 이상.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산소 소모량을 이제 줄여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소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를 낮출 수가 있고, 플로우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플로우가 낮아지게 되면 이 시야 확보에 유리합니다. 플로우가 낮아지게 되면 드레인 자체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의 이제 시야 확보, 수술하는데 시야 확보가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플로우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체온을 낮춰서 플로우를 줄여서 이 시야를 확보를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체온이 낮춘다는 거는 이 메타볼리즘이 떨어져서 플로우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플로우를 낮춰가지고 시야를 좋게 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선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야가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야만 좋게 하려고 뭐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뭐 아주 잠깐 일시적인 거야 괜찮겠지만, 이게 증가를 해서 계속 그렇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환자한테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트리알 필터 이제 퍼지 라인에 스탑콕이 열려 있을 때는 이제 시스테믹 블러드 플로우의 라인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가스 엠볼라이를 제거하기 위한 이제 로우 프레셔 벤트의 역할을 보통 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뭐 열어놓을 수도 있고, 뭐 닫아놨다가 이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닫아놨다가 수동적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 계속 열어놓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퍼지를 통해서 이제 비너스 리저버나 이제 카디오토미 리저버로 다시 이제 션트되는 이 아트리알 블러드 볼륨은 보통 뭐 150에서 300ml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라인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퍼지 라인의 지름과 길이, 그 다음에 아트리알 라인의 프레셔에 따라서 이제 분당 500ml 이상이 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게 헤모필터가 보통 열게 되면 500ml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 헤모필터도 이제 병렬로 파랄렐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이제 아트리알, 이 에올타로 들어가는 이 플로우 자체가 500cc가 줄어든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혈압에도 영향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플로우가 500cc가 주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할 때는 이거를 꼭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혈압을 그만큼 정상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이거를 플로우로 보통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상승을 시켜서 이제 해주게 되는 거고, 이 카디오토미 리저버에서 이제 퍼지 라인을 연결한 후 10초 동안 이제 카디오토미 드레인 라인에 이제 클램프를 하고 리저버 안의 볼륨이 분당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한 후에 거기에 6을 곱하면 이제 그 1분 동안의 션트 플로우를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빠지는지를 아는 것도 이게 메인 플루이드 메인 라인에서 얼만큼이 빠져나가는지, 그러면 이게 메인 플루이드에서 빠져나간 만큼 이제 환자에게는 그만큼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션트 볼륨의 영향은 이제 성인에게는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헤모필터 같이 이제 500cc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향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이게 인판트나 이게 스몰 칠드런에서는 이제 이거 하이퍼퍼퓨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제 임상적으로 이거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아에서는 상당히 작은 양의 작은 라인, 아주 작은 라인, 8분의 1도 아닌 더 작은 라인, 거의 뭐 프레셔 라인 정도 되는 아주 얇은 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아에서는. 이런 것들, 이 션트의 볼륨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 메인에 이제 그 블러드 플로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루멘이 작은 라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퍼지 라인을 닫아두고 이제 필요시에만 잠깐 여는 것이 이제 더 이 환자한테는 더 플로우를 유지시켜 주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